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재개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입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인도네시아 K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도네시아 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한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 고위층 면담, K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카이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동의회를 개최해 인도네시아 PTDI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공유회를 통해 상호간 신뢰 회복은 물론 K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X 재개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된 밥에 재뿌리나 인도네시아발 KF-X 자국난 우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F-X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 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계약금 납입 등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에서 올해 국방예산보다 2천여억 원 증액된 129조 3천억 루피아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이,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순항 중.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재개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입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인니 K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니 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한 인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니 고위층 면담, K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작년 말 인니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니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공의회를 개최해 인니 PTDI사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E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개발에 참여 중인 인니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인니는 KEFX 재개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시작이 곧 나오는데 KEFX 인니발 자금난 우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EFX 분담금 협상이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E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E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E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쪽 예산 KEFX 앞길 첩첩산 중. 사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다. 기술이나 인력이 충분하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 측의 기술 이전 불허로 크게 홍역을 치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이번에는 당초 요구한 예산의 60%가 삭감되는 재앙을 맞았다. 그것만이 아니다. 아직 기술 협력 업체와 체계 통합을 위한 공식 협상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예산이라는 암초에 반파된 KEFX가 맞닥뜨릴 암초는 아직 여럿 남아있다. 국방부에서 KEFX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1,618억 원.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년 KEFX 사업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액은 670억 원. 당초 요구한 금액의 60%에 달하는 948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예산이 이 정도로 깎이면 KEFX 사업은 지출을 피할 수 없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 직후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에 계획했던 것보다 47% 수준의 인력만 투입이 가능해 목표 대비 41%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의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거친 다음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예결특위에서 심의가 끝난 예산안은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액되고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곤 하는데 이번 KEFX 사업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된 정부안이 아무런 증액 없이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는 특이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국내 기술 수준 논란 14%냐 90%냐. 정두원 국회 국방위원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8월 열린 새누리당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의 모습. 미국 측의 기술 이전 불허 파문이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원인이다. 2013년 국방위는 KEFX 예산 집행의 선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문제의 기술들에 대한 미국 측의 수출 승인 확보를 요구했다. 국방위 위원들이 국내 기술 수준을 문제 삼자 장명진 방사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90%의 기술을 이미 보유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도 방사청장과 국과연 소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대면 보고를 받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11월 2일 발표한 KF-X 사업 진상조사 보고서의 평가는 정반대다.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국과연이 말하는 핵심 기술 90% 보유 주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술 평가도 아니다라며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하에 시행된 항전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 성숙도 평가 결과 AESA 레이더 자체의 국내 기술 수준이 14%에 불과해 체계 개발 가능성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튿날 AESA 레이더 기술 수준에 대한 해당 평가는 국내 일부 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국과연을 포함한 국내 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과연은 지상용 및 함상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충분한 기술 수준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는 해외 업체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과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기술 수준을 둘러싼 논란은 KF-X 사업이 앞으로 맞닥뜨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주요 기술은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장비들을 기체에 제대로 장착하는 체계 통합 관련 기술. 이 때문에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체계 통합을 어떻게 할지가 또 다른 난관이다. 현 상황에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F-35A의 공급 업체인 미국 로키드 마틴이 KF-X 사업의 기술 협력 파트너인 만큼 로키드 마틴과 협상에 비용을 지불하고 체계 통합을 맡기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로키드 마틴과 공식 협상은 진행된 바 없으며 로키드 마틴은 쌍발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 개발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고 김종대 단장은 말한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데 방사청은 로키드 마틴과 협상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 떠맡긴 상태다. 총체적으로 주인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국방위는 일단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되 KF-X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추가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 국방위는 미국 측의 기술 이전 불허 파문 이후 KF-X 사업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특히 정두환 국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사업 재검토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 의원이야 예전부터 대표적인 KF-X 사업 회의론자였으니 새삼스럽지 않지만 정 위원장의 합류는 흥미롭다. 국방위 전체 회의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